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천재, 천재가 합격이다. 21페이지 1번입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22페이지입니다.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4본을 계시해야 된다. 4본 계시가 아니라 원본 계시해야 되고, 소속공개사 원본을 계시 안 하면 소속공개사가 처벌받습니까? 아니면 개업공개사가 처벌받습니까?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개시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둘 수 있죠? 안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중소속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의무가 있다 했는데 보조원은 없고 당해물 한 소속공개사만 있고 보조원은 의무는 없는데 서명 날인을 함께 해도 위반은 아니다. 24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3번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다 했는데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겸업은 있죠? 법인도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어요. 대행업은 되죠. 분양업은 안 되고 그냥 대행업은 된다. 20호, 이게 지금 기출문제라서 20호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모든 천세대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24페이지 8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되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11번.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11번. 이사업체에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그래서 11번에 X.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겸업해야 된다. 겸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에 하는 거 아닙니다. 26페이지 거의 문제가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 19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29페이지 이거는 다 했고요. 인장 등록 31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31페이지에 보니까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장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7일 이내에 X고요. 그 다음에 4번, 32페이지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개사는 해야 되고 보조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 자연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15번 인장 등록과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신고,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하고 휴폐업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휴폐업 7번 문제, 34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휴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안 된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0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했는데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게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게 출제를 했었어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이에요. 대통령령에. 법에는 100만 원 이하. 어쨌든 이게 그래서 X로 출제되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문제 보면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은 안 된다. 이중소속 안 된다. 그 다음에 23번 6월 초가 휴업한 경우에는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X입니다. 업무정지, 휴업은 간판 철거 의무가 없고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2번을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말로 구두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3번 37페이지 3번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보존 의무 없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없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유효기간 정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서식의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도. 그 다음에 8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6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3월. 그 다음에 1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통지인데 이게 8회 시험에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 이렇게 보고라고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지나 보고나 비슷하게 보고 이걸 틀린 것으로 봤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의 서식에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해야 되고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번입니다. 39페이지 개업공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업무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두 가지만 있습니다. 19번 전속중개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또는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27번 40페이지 27번입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데 공개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40번까지 했고요.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도 책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예, 기출문제집 지난주에 기출문제집을 안 했는데 29페이지 오늘 공부한 건 아닌데 29페이지 2번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요? 등록 기준인데 1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2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1년이죠? 오늘 교육제도 했잖아요. 직무교육, 실무교육 다 1년, 유효기간 1년입니다. 교육받은 지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5번, 31페이지 5번, 오늘 했죠, 5번. 고용인, 고용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전자문서 가능하다 했죠? 28회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네,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3번은, 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받고요. 4번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인 경우는 자격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자격증은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6번 32번에 6번 인장 등록 옳은 것입니다. 1번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공인회사 X죠. 인장 등록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회사는 인장 등록해야 된다. 2번이 답입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번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인장을 가져다 써도 되고 따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분사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개인인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5번에 있는 것처럼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고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33페이지 9번 사무소 이전 오늘 했죠. 이전인데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합니다. 분사무소는 이전하더라도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지도 않습니다. 주된 사무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35페이지 12번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오늘 교육제도 했는데 12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 맞죠? 2번, 연수교육은 광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그래서 12번에 2번 틀렸고요. 3번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다고 했죠?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직업윤리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공짜로 한다고 했죠. 예방교육만. 나머지는 다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37페이지 14번. 37번이 아니고 37페이지 14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2번이 답인데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되는 게 아니라 3년이 경과되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징역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고요. 벌금만 이 법에 의한 벌금이 3년 동안 결격사유고요. 징역, 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런 거는 이법 저법 안 가리고 다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거 이번 주에 한 건 아니고 지난주에 한 건데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39페이지 17번.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만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복권만 되면 복권 내는 날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4월 15일 날 복권됐으니까 지금 10월 23일은 결격사유 아니고요. 3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고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야 된다. 3번이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돼요. 2012년 11월 15일이니까 2015년 11월 15일 돼야 벗어나는데 10월 23일 현재는 결격사유죠. 4번이 답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5번은 자격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자격정지는 아무리 길어야 6개월. 4월 15일 날 업무정지 6개월 받아도 10월 15일이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17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20번, 지금 40페이지 20번.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제출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 2번, 3번에 다 있습니다.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직접 시도의사한테 확인한다고요. 자격증 진위 여부를.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다 뜨더라고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할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지 10일 이내에 하는 거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추정하는 게 아니라 직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고.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고용인이 잘못했으면 고용인과 개업공개사가 공동 책임이고요. 개업공개사, 즉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사무소 이전. 틀린 것인데, 답 2번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원칙은. 왜냐하면 등록관청은 법구조에 보면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진 않았어요.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등록관청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전부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이 말도 안 쓰고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해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복 표현이에요. 우리 저갓집 할 때 집가자가 있는데 또 집이라는 말 쓰는 것처럼 어쨌든 시험에 이렇게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라고도 나왔다. 사실은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24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분사무소 관련은 전부 원칙이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26번 44페이지. 이 26번이 이때까지 시험 29번 나온 시험 중에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외의 문제는 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그건 답이 아니었다고요.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29번 시험 봐가지고 이것만 답입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는. 그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금 1번하고 3번은 오직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것 때문에 답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문제는 29번 시험 중에 이게 유일한 문제다. 그 일일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는 다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것까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31번 문제를 보면은 틀린 것은 했는데 거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지금 중복되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7일 이내가 아니라 그만두고 나면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10일 이내에. 그래서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 10일, 7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32번 간판 사무소 명칭 표시 틀린 것은 32번 47페이지 32번 틀린 것은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은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 했어요. 표시 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의해서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이 이런 거고요. 표시 광고물에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4가지 표시해야 되죠. 간판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 간판 실명제라고 했죠. 3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기출문제가 계속 돌고 돕니다. 이거 그대로 똑같이 5개 지문 안 나오지만 이걸 풀 수 있으면 올해 시험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다 풀 수 있으면. 32번에 따라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33번. 3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4번입니다. 등록관청은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지금 문제가 다 중복되는 건데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39번 틀린 것은 했는데 52페이지 2번입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는데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신고하는 거잖아요. 첨부할 수 없죠? 오늘 했잖아요. 휴업 폐업은 첨부해야 되고 재개 변경은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첨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44번 틀린 것은 했는데 44번에 1번이 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그 3번에 이 암기 프린터에 지금까지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 맨 위에 별표에 특수법인은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해서 4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뭐 똑같은 문제들인데요. 전부 54번까지 50, 그 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게시는 등수, 보호자 4가지 게시한다고 했죠? 답은 1번이네요. 사업자 등록증.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게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이런 거 게시 안 해도 된다고 출제됐습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 현업에서는 다 게시해놨죠? 세법에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규정에 의해서 게시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게시할 의무가 없다. 6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보겠습니다. 70번, 71페이지. 70번, 71페이지. 다음 중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은 폐업신고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인장등록,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70페이지에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77페이지 80번 보겠습니다. 8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확보 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죠. 3번은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미리 받는 게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감정평가업은 안 됩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죠. 5번은 2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풀어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87페이지 중개계약인데 87페이지 중개계약 1번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사용해야 된다. X죠. 2번이 답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고 여러 군데 팔아달라고 일반 중개계약은 2번이 답이고 3번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X죠.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규제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3번 문제만 풀고 88번 페이지 3번 문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그 부동산을 아니 거긴 아니네요. 기억해 보니까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사물 중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맞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니은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6개월이 틀렸죠?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맞죠? 리얼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위약금 100%입니까? 50%입니까?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 100%라는 말이 없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했으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라고요. 위약금은 50% 없어요. 50%는 위약금이 아니라 실비, 비용을 주는데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일 뿐이죠. 위약금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중개보수도 없고 위약금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